네, 다음 질문은 안녕하세요. 신원철 기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야구 기자, 야구 전문 기자에 대해서 받았던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해드리는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자가 되려면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야구 기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역시 글쓰기겠죠.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구 기자, 스포츠 기자에 대해서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근본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 능력, 이건 요즘에는 더더욱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구들이 KBO 리그도 메이저리그처럼 뭔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런 변화를 자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런 추세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어떤 개념인지 모르면 당연히 글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스킬은 중요하겠죠. 인터뷰 어떤 질문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팬들이 원하는 답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큰 범위에서 인터뷰 스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스포츠 기자를 하려면 기자나 선수들이랑 친분을 많이 쌓아야 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외향적인 사람들한테 더 잘 맞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별로 외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기자나 선수들이랑 친분을 많이 쌓아야 하는가, 기자들과 친분은 알아서 좀 쌓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즌이 굉장히 길고 지방 출장도 잦은 직업이기 때문에 같은 팀 담당 기자들끼리는 정말 가족들만큼이나 가족의 버금가게 혹은 그 이상으로 자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분이 쌓일 수밖에 없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딱히 친분 있는 선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질문은 30대 중반 나이에도 야구 기자 직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체 이제 회사에서 20대 초중반의 신입 기자들을 더 선호를 하죠. 왜냐면 서비스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더 길기 때문에. 급여 상황을 봤을 때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신입으로 시작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ext question. 그리고 다음 질문은 올해 기자로서의 특별한 목표가 있다면, 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독자분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했었고 좀 어느 정도 이뤄냈다고 보는데, 올해 역시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더 발전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포츠 기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건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어떨 때 제일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조회수가 좀 안 나오더라도, 물론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원했던 주제에 대한 글을 충실한 취재를 통해서 잘 만들어냈을 때, 어쨌든 저도 기사라는 게 지금은 하나의 컨텐츠잖아요. 그 컨텐츠를 잘 만들어냈을 때,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편입니다. 스포츠 기자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를 자주 볼 수 있다. 가까이서 선수들에게 아니면 코칭 스태프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단점이라면 소위 이제 보다가 끄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기들도 끝까지 봐야 된다는 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해주셨는데, 이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그쪽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저희들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워라밸이라는 건 존재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가 끝난다고 해서 그날의 저희의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기 끝나고 그 후에 이제 인터뷰 기사라든가 그런 걸 마감을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날 아침 새벽에 볼 수 있는 기사들을 쓰기 위해서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봤을 때 좀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야구 기자를 추천하느냐 비추천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야 된다면 저는 추천 쪽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리고 야구 외적으로 기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을 것 같으신가요? 야구 기자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사실 상상도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졸업할 무렵에 스포츠 기자가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선택권이 없이 사실상 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유일한 가능성이 하나 있다면 제가 다른 일본 계열의 유로 시작하는 스파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그 회사의 점장 후보로 1차 서류를 합격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2차를 안 가고 이제 그 전 언론사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뭐 그쪽으로 도전을 해봤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뽑아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의외로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이동하실 때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비용을 주시나요? 아니면 사비로 비용을 내시나요?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출장이라면 회사에서 비용을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시나요? 이거는 지방 출장 말씀하시는 거겠죠? 지방 출장 때는 거의 고속철도, KTX나 SRT, 저는 집에서 SRT역이 가까워서 SRT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질문도 꽤 많았습니다. 담당 팀은 본인 선택인가요? 아니면 위에서 정해주시나요? 저희도 직장인이고 개개인의 모든 그 요구를 다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컨트롤을 하죠. 위에서 뭐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것도 다 회사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고려하는 요소들도 있는데, 저같이 이직을 한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하던 담당 팀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네트워크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선배가 SK를 계속 하시고 고유라 선배가 키움을 계속 하시는 것처럼, 이직한 이제 경력 기자들 경우에는 기존 담당팀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야구와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야구와 관련된 공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쪽 기사를 더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메이저리그 쪽에서 먼저 뭔가 시도를 하고 발전을 했을 때 거기를 이제 KBO 리그 팀들이 따라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기사들을 많이 읽죠. 뭐 선수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최신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메이저리그 기사를 더 많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Next question. 기자하면서 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립적 입장에서 기사를 쓰셔야 하는데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나요? 당연히 이 야구를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팀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뭐 기자라는 게 어떤 일을 한 직업인지 자기가 알고 있다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 따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선수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선수들마다 특성이 다 있을 텐데요. LG 트윈스에선 어느 선수가 취재에 가장 잘 응해주나요? 그리고 기자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힘든 점은 제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 업무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좀 힘들고, LG는 사실 지금 나이대들이 다 좀 양극화가 돼 있는 편이었잖아요. 그때는 좀 어른들은 다가가기 힘든 면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어렸던 선수들이 지금은 경력이 좀 되고, 그리고 기사에 쓸 만큼 네임밸류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에게 많이 이제 다가가는 편이죠. 투수와 야수의 접점에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포수인 유강남 선수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투수가 잘 던졌을 때 당연히 투수에게도 물어보지만 포수 입장에서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를 많이 귀찮게 하는 편이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잘 답변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말을 잘하고 재미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미를 떠나서 말을 잘하는 선수는 역시 타일러 윌슨 선수고, 타일러 윌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터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사 쓰기 편하게 인터뷰 제일 잘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이게 제가 그 청백전 해설할 때 같이 했던 캐스터 분과 얘기했던 내용인데, 임창규 선수가 가장 논리적으로 내용이 이제 잘 맞는 얘기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말만 앞세우는 선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게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뭔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기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 만큼 이제 그런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좀 짧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야외 근무가 많으실 텐데 취재에 필요한 준비물 외에 꼭 챙겨가시는 필수템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기자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야외 근무가 많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요. 밖에 있는 시간들이 짧진 않죠. 그때를 위해서 선크림 바르는 편이고, 선크림 발라도 얼굴이 금방 타는 편이라 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봉급은 만족하는 수준인가요? 정치 사회 쪽 기자들이랑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어떤 분야의 차이라기보다는 매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 이런 쪽 분들은 급여가 클 것이고, 저희 같이 스포츠 전문 매체 쪽은 아무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하죠. 다음은 제목을 너무 자극적으로 뽑는 기자들이 많던데 기사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뭐가 좋은가요? 개인에게 좋은 건 직접적으로는 없고요. 회사가 좋아합니다. 회사가 좋아하면 이제 인사평가라든가 이런 쪽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야구 기자가 타 종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지요? 앞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의 의지가 모두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자 하시다 보면 소위 찌라시를 많이 들으실 텐데, 밝힐 수 있는 재미있는 소문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소문이라면 여기서 말하기보다는 그냥 기사를 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답하기 민망한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기자님에게 윤세호 기자님이란 한국 야구가 이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기사를 가장 잘 쓰는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